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등차 수열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pm 플러스 q. 몇 차씩? 1차씩. 몇 차씩? 다시요. 몇 차씩? 대답해야 돼. 몇 차씩? 몇 차씩? 몇 차씩? 시은아 몇 차씩? 숙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의미 없어요. 멈추세요. 1차씩. 이때 1차 앞에 있는 이 개수가 과연 뭘 얘기할까? 공차. 전개하면 n 앞에 t 있잖아. 공차. 그래서 등차 수열이야. 1차식으로 일반항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얘기했습니다.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면 가운데 있는 값은요. 2분의 2이 더한 값. 산술평균 등차 중하.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난 수업 때 SN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SN과 AN의 관계도 봤습니다. 얘는요. 등차 수열에서만, 등비 수열에서만 아닙니다. 모든 수열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뭔데요? SN에서 SN-1을 빼줘야 그 무슨 뜻? n번째 항만 남아요. 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첫 번째 항 말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하면 돼? S1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얘기했죠. 등차 수열입니다. SN.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2분의 N 2A 플러스 N-1D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관찰했습니다. 어머,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보이는데 그게 몇 차씩? 몇 차씩? 2차씩. 여기 n이 있고 곱했으니까 몇 차씩? 2차씩. 그래서 우리가 얘를 pn제곱 플러스 q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 그러면 얘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이었다. 이때 2차 앞에 있는 개수 얘가 뭘 의미했다? 공차의 절반. 됐나요? 상수항이 없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받는 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일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무조건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해야 됩니다. A는 누구? A1은 누구?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어요? 등비수열로 넘어갔지 뭐. 등비수열 일반항 첫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 여기서 R을 우리 뭐라고 한다? 공비. 됐죠? 하는 내용.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면 가운데를 제곱하면 AC 곱한 값과 같다. 이때 B는요. 뭐와 같다? 루트 AC와 같다. 등비 중하.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까지 말했죠? 합은 얘기 안 했죠? 우리 합 얘기했나요?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자, 기억이 안 나서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보겠음. 대답하세요. 네. 자, 무슨 수열? 좋습니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굿. 민서 굿. 굿. 무슨 수열? 무슨 수열? 지금 핸드크림 바를 때 아니고 천천히 보세요. 다 다음에 몇 나옴? 자, 그럼 문제입니다. 몇 개 써져 있습니까, 항? 그럼 뭐라는 거예요, 저건? 여기 봐봐. x 1, 여기는 그럼 여기 x1부터 xn까지 몇 개 써 있어요? n개라는 게 안 떠올라요? x1, x2, x3, xn까지 그럼 몇 개 써 있는 거예요? n개 써 있는 거죠?
마이너스 5도 있죠. 100도 있죠. 그럼 다시요. 전체 몇 개 써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뭐요? 다시 여기 안에가 몇 개라고요? n개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5도 하나 있죠. 100도 있죠. 그럼 다 쓰면 몇 개 써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2개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그럼 등차수열 합구합니다. 합공식 2분의 항 몇 개 써져 있어요? n 플러스 2개. 첫째 항 마이너스 5. 마지막 항 100이네요. 맞나요? 둘 다 몇입니까? 95요. 그게 몇이다? 760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정리합니다. 양변에 일단은 보자. 5를 나눠볼까요? 5 나누면 5일은 5, 9, 5, 45. 5 나누면 5일은 5, 5, 25, 5, 20. 됐죠? 이것도 나눌 수 있나요? (19로) 나눌 수 있잖아요. 8. 9, 8에 72, 8일은 8. 맞네요? 그럼 양변에 2 곱합니다. 16. 그럼 n은 몇이었다? 14. 네? 몰라? n 플러스 2가 16이니까요. 됐죠? 그럼 여기다 몇 개 썼다? 14개 썼다. 그럼 다시요. 질문에 답해 주세요. 몇 번째 항? 여기에 몇 개 썼다고? 14개 썼다며. n이 14니까 맞아?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네, 16번째. 어려워요? 지금 말한 거 괜찮아요? 네, 16번째 항. 그럼 결론. 16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뺍니다. 공차 몇 개 보여요? 15개 보이겠죠? 그럼 100에서 마이너스 5 뺍니다. 105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양변에 15를 뭐 해줘요? 나눠주면 되겠죠? 몇입니까? 7. 공차 t는 7이었습니다. 끝. 넘어갑시다. 괜찮을까요? 자, 천천히 정리해 주시고 문제에서 쓴 거를 좀 보셔야죠. 몇 개 썼나? 이게 정확하게 10개요 하면 문제 의미가 없습니다. n개예요. 그래서 n이 몇인지 알아내야 됩니다. 자, 6번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33이고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45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아이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3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마이너스 145인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이고요. 그때 수열의 합을 S라고 했을 때 n과 S를 더한 값 구해주세요. 자,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인 것까지는 얘기했으니까 여기 볼게요. 다섯 번째 항까지 더했죠.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 2분의 항 몇 개? 5개. 됐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게 몇 나왔다? 마이너스 145. 괜찮을까요? 그럼 양변에 5를 나눕니다. 5, 20, 9, 5, 45.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러면 9, 28, 54. 그럼 다섯 번째 항에서 33을 뺀 값은 마이너스 58이었겠구나. 그럼 다섯 번째 항이 누구였을까? 마이너스 25. 됐죠? 아니,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33이야.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25야. 그럼 우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 몇 개? 4개 보이겠네. 됐습니까? 그럼 이때 다섯 번째 항 마이너스 25에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3을 빼주면 그게 4t. 정렬 몇입니까? 8이네요. 됐음? 그럼 공차가 몇이었다? 2였다. 그럼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말해 보겠습니다. 2n 마이너스 30. 오! 됐나요? 1차식 공차 1차 계수. 됐어요? 그리고 나서 쭉 나열합니다. 이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소일까? 라는 말은 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33,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7에서 쭉 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2씩 더하고 있으니까 음수가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뿅 바뀔 거야. 맞아? 이때 우리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한 값. 이게 최소일 거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거 0보다 작은 거는 n에다 누구 넣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럼 정리합니다. 2n이 35보다 작을 때 그럼 n 값은요 17점 얼마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결론 몇 번째 항까지? 17점 얼마보다 작을 때까지가 몇 번째 항까지? 17번째 항까지. 그럼 18번째 항부터는요 양수겠네요. 18 넣어보세요. 1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더한 게 최소였다? 17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소였다. 됐습니까? 그럼 그때 n값은 17인 거 나왔네요. 우리 합두 구해야 되네. 2분의 17번째 항까지. 첫째 항 마이너스 33. 그럼 17번째 항도 말해야 되겠네요. 17을 넣을게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됐습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러면 2분의 17 곱하기 마이너스 34. 어머 약분 17. 그럼 뭐야? 마이너스 17의 제곱이네요. 됐습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결론 n은요 17. 그때 합 s는요 마이너스 17의 제곱값. 계산해 주세요. 더하면 되잖아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끝. 11번인데? 미안합니다. 11번. 10번을 했네요. 11번은 안 했구나. 그러면 11번 해야 되겠네. 자, 11번, 12번. 이렇게 내려서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sn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야, 이거 무슨 수열이었겠냐? 등차 수열. 어떻게 알았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보여서. 됐습니까? 그럼 얘 공차가 누구겠니? 한번 말해봐. 공차 누구겠니? 공차 누구야? 식범서 말해봐. 공차 누구야? 2K. 됐어요? 2차 앞에 개수가 뭘 의미한다? 공차의 절반. 공차 2로 나눈 값이 누구? K인 상황. 그래서 공차는 누구다? 2K. 괜찮아요? 자, 보셔야 됩니다. 이때 S4가 36이라고요? 잠깐만. S4? 요 N자리에다 4는 값? 요 N자리에 4는 값? 그게 36이야? 그럼 4 넣어요. 16K-7428 그게 36이야? 그럼 16K는 몇입니까? 넘어가죠? 64. K는 몇이게요? 4. 그럼 다시 SN은요? 4N 제곱 빼기 7N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그럼 요 4가 뭘 의미한다? 공차의 절반. 그럼 일반항 말해주세요. 공차 몇인데? 8N. 됐죠? 여기 위에다 1 넣습니다. N자리에 1 넣으면 S1. 첫 번째 항이지? 1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첫 번째 항 마3 나와야 되겠지? 뒤에다 누구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11 붙이면 되잖아. 일반항 구했습니다. 야호! 여기서 나 이 내용이 아직은 조금 뭔가 힘들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고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 일단 K가 4라는 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SN은 나왔죠? 뭐라고? 4N제곱 마이너스 7N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 Sn-1을 구해서 4n-1 제곱 빼기 7n-1 이거 구해서 서로 빼면 n번째 항 보일 거야. 됐습니까? 전개합니다.
그냥 쭉 하시면 돼요. 4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 빼기 7n 플러스 7.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4n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7n 없어지고 뺐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8n이고요. 마이너스 11 되겠죠. 주의하십시오. 이거 n이 2보다 크다를 항상 명시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항을 따로 말해야 됩니다. 누구로요? S1 값, 여기 n자리 1는 값. 그래서 마3입니다 라고 따로 말하는 게 일단 항상 먼저 순서야. 그리고 나서 잠깐만 우리 요 자리에다 1 넣어볼게요. 얘 나오는 거 맞는데?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은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답 일반항 쓰는 겁니다. 됐을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써야 돼요. 두 번째 항부터는 얘고요. 첫 번째 항 얘입니다. 따로 써야 돼. 근데 같은 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쓰고 만 거야. 그래서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민수 머리 아파요? 혹시 뭐 감기나 이런 건 아니죠? 건강해요? 자, 12번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두 수열입니다. 어머, 얘를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얘 공차 누구? 공차 누구? 4. 됐죠? 얘를 보면서 말합니다. 이거 수열 공차 누구? 2. 그럼 앞에 있는 애가 AN, 뒤에 있는 애가 BN이니까 AN은요 4N으로 시작하겠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네. 아, 이거 그냥 첫 번째 항부터 쭉 다 더한 거구나. 1 넣으면 나오니까 몇이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5. 뿅. BN입니다. 공차가 누구? 2. 그 다음 하나 더. 잠깐만 선생님 BN 나와서 여기 썼어요. 공차 썼어요. 상수항 없는 2차식. 오케이. 여기 n자리 1 넣으면 첫 번째 항 뭐예요? k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도 1 넣으면 뭐 나와? k 플러스 1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뭐 하면 돼?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 A5는요 20 마이너스 5니까 15가 되겠네. B5는요 5 넣으면 되겠죠? 9 플러스 k가 되겠네. 어머, 둘이 같은 거라고. k는 몇이었다? 6이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우리는 바로바로 야, 이거 그냥 첫 번째 항부터 다 등차 수열이야, 쫄지 말고 계산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계산했어요? 5 빼기 4? 네. 해서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AN 일반항, BN 일반항 구한 다음 또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는 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연습하셔야 돼요. 뒤로 가서 등비수열 이야기 갑니다. 조금만 있네요. 175페이지고요. 자, 175페이지고요. 유제 4번입니다. 맞습니까? 유제 4번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놀라기는. 자, 첫 번째 항이 8, 네 번째 항이 8분의 1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어머, 등비라고 했어. 등비라고 했다. 첫 번째 항이 8, 네 번째 항이 8분의 1. 등비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되는 걸까? 세 번. 맞아요. 세 번. 맞아요. 세 번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요. 첫 번째 항 8에다가 공비 몇 번? 세 번 곱한가. 어이구, R 세제곱이 뭐예요, 그러면? 64분의 1이잖아요. 얘는요. 4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아하, 공비가 몇이었다? 4분의 1이었구나. 첫 번째 항은 8이었구나. 다음 등비수열 일반항이죠. 8 곱하기
4분의 1의 n-1제곱. 근데 얘가 처음으로 누구보다 100보다 작아지는 건 몇 번째부터예요? 응? 100분의 1보다 미안합니다. 1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건 몇 번째부터예요? 라고 물어본 상황이구나. 어떻게 풀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그냥 숫자 더 봐요. 네. 숫자 더 봐요. 4분의 1의 몇 제곱을 8에다 곱하면 100보다 작아질까? 그냥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누구 넣어봐야 되나? 그래서 정리를 좀 굳이 하자면 8은 2의 세제곱, 4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거에 n-1제곱, 다시 2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5제곱, 그게 100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음. 됐죠? 이런 표현이겠지 뭘. 괜찮을까요? 그럼 또 100분의 1보다 작아? 생각해봅니다. 2에 마이너스 5제곱 하면 이건 뭐예요? 32분의 1. 2에 마이너스 6제곱 하면 이거 뭐예요? 64분의 1. 2에 마이너스 7제곱 하면 몇입니까? 128분의 1. 그럼 뭐야? 요 자리에 마이너스 7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요?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럼 왼자리에다 누구 넣으면 될까요? 6 정도는 넣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끝! 그래서 6번째 항부터는 잡겠습니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다시 11번 문제를 풀 때 이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표현은 고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x 빼기 a로 나눴어? 그 나머지는 x에다 누구 는 값? a 는 값 관찰하면 되겠네. 됐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 x에 누구 는 값? 마이너스 1 는 값, x에 1 는 값, x에 2 는 값, 얘네들이 나머지겠네.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중앙. 됐죠? 그래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3번이고요.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이고 등비수열이룬데요. 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인데 등비수열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뭐 있습니까? 내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표현해보지 뭘. 그냥 이렇게 갑시다. 편하게 가자. A, AR, AR 제곱. 이렇게 세 근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 말할 수 있구나. 근과 개수의 관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뭔데요? 근과 개수의 관계가? 셋이 다 더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했습니다. 그럼 몇 나와요? 셋이 다 곱했습니다. 그럼 몇 나와요? 됐죠? 훌륭한 친구들이죠. 아, 미래가 밝아요.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K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하면 요거 봐봐, 요거. 아니, AR의 완전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며. 그럼 AR이 몇인 겁니까? 어우, 훌륭하죠. 됐잖아. 그럼 잠깐만. 이것도 뭐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우,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뚫어졌죠? 잠깐만. 여기 봤더니 공통인수로 A도 다 있고 R도 다 있는데? 그럼 내가 얘 깜짝아. 내가 얘 잠시만요. 기계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쓰고서 그 다음 어머 잠깐만 얘를 딱 봤더니 A도 다 있고 R도 다 있네. 이거 앞으로 묶어내야지. 그럼 앞에 남은 거 누구? A 남죠. 그 다음은
AR 남죠? 그 다음은 AR 제곱이 남죠? 이게 14라는 걸 알고 있네요. 맞나요? 근데 너 얘가 누구였어? 마이너스 1이라며? 얘는 누구야? 마이너스 K라며.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K를 곱한 2K가 바로 몇이었다? 14였구나. 세상에. K는 몇이었다? 7이네요. 스미마셍. 됐어요? 끝. 야, 근각의 세 관계만 써놓으면 얘네들 관계가 두렵지 않게 보이는구나.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자, 갑니다. 14번 문제 보시면요.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9고요. 각 수의 제곱의 합이 189일 때 세 수의 곱을 구하세요. 자, 등비수열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A, AR, AR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건 이거였죠? 너네 얘네 다 더하잖아? 그러면 9 나온다? 이 말이네. 두 번째, 제곱의 합입니다. A제곱, A제곱, R제곱, A제곱, R 4제곱. 이게 몇이라고? 189였다. 라는 말이죠. 마지막입니다. 숫자 3개 곱하라고요? A 세제곱, R 세제곱 곱한 게 누구 거? 이 말인 거네요.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준 정보는 요게 끝입니다. 그러면 또 말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에서 했던 근각의 수처럼 뭔가 또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리들을 최대한 해봅니다. 이거 A 묶어서 써볼까?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그것은 9. 여기서는 잠깐만 A 제곱을 앞으로 묶어볼까?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제곱 그것은 189. 됐죠?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 제가 9야. A 제곱 묶어서 쓰면 제가 189야. 그럼 이 둘이 뭐 할 수 있을까? 적당히 연립해서 A 값과 R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구조를 본 겁니다. 어떤 구조요? 문자는 A랑 R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등식이 몇 개? 2개 있습니다. 그럼 둘이 뭐 하면? 연립하면. 됐어요? 둘이 연립하면 우린 분명히 이 A 값과 R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자신감. 야수의 심장을 갖고 가셔야죠. 네. 싫어하니까. 네,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왜요? 화내지 마세요. 됐죠? 자, 그러면요. 아씨, 이거 어떡하지? 얘 어떡하면 좋지? 라는 생각에 둘이 잘 연립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연립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 있어요? 좋은 거?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써져 있는 거 이대로 볼게요. 분모, 분자. 어디가? 어머나. 네. 어머나. 네. 그냥 이렇게 볼게요. 분모, 분자. 이렇게 볼게요. 분모, 분자로 보면요. 선생님 A 약분되는데요. A 1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4제곱분의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은 9 나누니까 9, 28, 9, 1은 9. 이렇게 되겠네. 됐죠? 봐드릴까요? 이런 표현으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제시입니다. 어때요? 요거 어때? 별로야? 별로면 다른 것도 보여주고. 어때요? 좀 애매하죠? 넌 이렇게 안 했는데.
14번 못했어요. 됐죠? 좀 애매한데요? 애매하지 않았어요? 난 좀 애매했는데. 그럼 다시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다른 정리 한번 해봐야지. 뭐가 또 있을까?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식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양변 제곱하면요. a제곱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의 제곱은 81이요. 이렇게. 그 다음 다시 a제곱에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제곱. 얘가 몇이다? 189다. 이렇게 놓는 거 어떨까요? 됐습니까? 위의 식 제곱해서 쓸게.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랑 똑같이 분모, 분자, 분모, 분자. 그러면 얘만 남겠죠. 1 플러스 r 1 새끼야. 1 플러스 r 제곱 플러스 r 4제곱분의 1 플러스 r 제곱의 제곱. 얘는요. 9로 나누면 9, 9, 81 9, 2, 18, 9, 1은 9. 약분 또 되네요. 7분의 3. 여기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자, 고1 과정입니다. 눈이 맞으면 고1 과정이야. 이거 다항식 연산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많이 해봐야 돼, 네가. 분명히 이거 정리하면 나와. 근데 정리하는 과정을 좀 살짝 엿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은 항 3개죠. 공식 외우고 있어요? 뭔데요? a제곱, b제곱, c제곱,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맞아요? 그럼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 부분이거든. 항이 3개 있는 제곱식. 그러면 다시 1 더하기 r 제곱이었다. 이거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제곱, 제곱. 됐죠? 둘이 곱해서 2배. 둘이 곱해서 2배. 2r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이거란 말이야. 됐음? 됐음? 이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봐봐. 우리 얘를 여기다 쓸게. a 제곱에 완전 제곱식 풀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2r 제곱 더하기 2r 세제곱. 이게 81이요. 그럼 이때 얘랑 얘를 곱한 거 다시 쓰면 a제곱에 1 플러스 r제곱 더하기 r 4제곱이고 여기 보시면 공통인수로 2하고 r이 다 있죠? 그럼 얘를 곱할 겁니다. 2하고 r 빼서 쓸게요. 이렇게. 그럼 남은 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고. 됐음? 받아들여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공통인수 2r을 공통인수 앞으로 뽑아낼 거야. 그러면 결론은 얘가 누군지 알아. 189. 거기에 2a 제곱 r 1 플러스 r 제곱 곱한 게 81이죠. 81이라고. 받아들여요? 이 표현인 거잖아. 됐음? 맞나? 하나 더. 여기는 얘를 보면서 우리는 2r이랑 다시요. 2ar에 a랑 1 플러스 r 제곱 곱한 거야 라고 하면 얘도 누군지 알아요. 9잖아. 맞아? 그럼 다시 정리하면 189 더하기 18ar 그게 몇이었다? 81이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합니다. 18ar은요 189 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08. 그럼 ar은요 마이너스 18분의 108. 됐음?
나눕시다. 9로요. 9, 28, 9, 1은 9, 9, 28. 마이너스 2분의 12,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결론. 우리 문제에서 구하기로 한 거 뭐였어요? AR 세제곱이었잖아. 그럼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니까 몇이에요? 몇이냐? 36 곱하기 6이죠. 6, 6에 36, 6, 38, 216. 마이너스 216입니다. 그럼 진짜로 이게 풀린다니까? 여기까지 정리된 식들을 잘 보시면 풀려. 근데 이게 고일 과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출제 기조가 이래. 고일 과정이 나와. 수능 문제를 풀 때 간접 출제 범위라고 해서 고일 범위가 나와요. 언제부터? 재작년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됐을 때 고일했던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다항식, 연산, 곱셈 공식 이게 너무 좀 깊이 있게 나와. 옛날이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해야 돼. 할 줄 아셔야 되고 하면서 구조 보셔야 되고. 아 분명히 알잖아. 나온다니까 저기. R에 대한 식 정리할 수 있다니까. 하나 더 좀 더 생각해보면 이거 제곱하면 얘 보인단 말이야. 얘 1하고 R제곱, R 4제곱 이거 보인단 말이야. 사실상 어려운 건 저거 제곱해서 봐야지 이 포인트가 어려운 거지. 제곱했으면 그 다음 보여야 된다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79페이지로 가서요. 등비수열 활용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자, 빠르게 갑니다. 보세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을게. 자, 한 변의 길이가 몇인?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어요. 됐죠? 그럼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한 변의 길이 6인 애가 이렇게 있었어. 요 길이가 6, 요 길이도 6 이렇게 있었죠. 정사각형. 근데 뭐 했냐면 문제 잘 읽어야 돼. 첫 번째 시행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게 시행이라는 건 뭐야? 어떤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시행한다고 그럽니다. 시행. 그래서 공사장 보면 시행사 막 이런 게 있죠. 그 하는 짓, 공사하는 그 주체가 되는 곳을 시행사라고 불러요. 아무튼 자, 시행합니다. 어떤 짓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첫 번째로 하는 짓이 뭐냐면 정사각형을 9등분해서 중앙에 있는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이게 첫 번째 하는 짓이야. 그럼 다시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한대. 이 정사각형이 있으면 얘를 9등분한대. 9등분. 9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9등분. 이렇게 9등분을 한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애들만 이렇게 말하겠대. 이렇게. 됐죠? 이게 뭐야? 첫 번째 시행이야. 첫 번째 시행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의 결과로 남은 8개의 정사각형에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정사각형을 또 잘라낼 거래. 그럼 같은 방법이라는 거는 여기는 정사각형을 9등분해서 가운데 쏙, 9등분해서 가운데 쏙, 9등분해서 가운데 쏙 빼겠다는 얘기겠죠? 그럼 다시요. 두 번째 시행을 하고 나면 내 눈엔 이렇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시행된 여기에서 다시 9등분 들어가죠. 여기 9등분 갑니다. 아이고, 9등분 갑니다. 9등분, 9등분, 9등분. 뭐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9등분, 각각을 다 9등분, 각각을 다 9등분, 여기도 9등분, 여기도 9등분. 그렇게 해서 또 뭐 한다고요? 가운데를 쏙쏙쏙 뽑아낸대요. 그럼 가운데 여기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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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됐죠? 이렇게 뽑아낸데 잘라낸답니다. 이게 뭐 했을 때?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입니다. 됐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너네 그림이 이거야. 두 번째 시행하고 남은 그림 그려놓은 거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세 번째 시행을 하겠습니다. 왜? 이 짓을 반복한대잖아. 맞아?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그려지고 남은 이 그림을 우린 다시 관찰하면서 얘기하겠죠. 깜짝아. 얘기하겠죠. 네. 왜요? 몇 부? 한 부? 됐어요? 그럼 다시 세 번째 시행에서는요. 두 번째 시행하고 이렇게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뭐 한다? 쏙쏙쏙쏙쏙 또 잘라내고 남은 애들 관찰하겠다. 입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또 잘라내야 돼. 귀찮아. 9등분 해야지. 이거 정사각형 있네. 9등분 뽕뽕 요거 잘라내. 9등분 뽕뽕 요거 잘라내. 9등분 뽕뽕 요것도 잘라내. 계속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구나. 귀찮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 점으로 콩콩콩 찍어볼게요. 한 요 정도 되는 두께로. 여기 그럼 요거 살짝 축소하면 여기 구멍, 여기 구멍, 여기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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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뚜두두두두두두두 뚜뚜뚜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뚜뚜. 괜찮을까요? 상황 납득이 될까요? 다 찍었다. 씨. 됐죠? 세 번 하면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네 번 하면 또 자르겠지? 귀찮아. 몇 번 한대요? 10번. 10번 하고서 뭐해? 남아있는 종이 넓이 말해달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종이 넓이 말해주세요. 몇입니까? 원래 전체 몇이었어? 36이었지. 그거 얼마큼 남아요? 9분의 8만큼 남습니다. 맞나요? 9등분해서 하나 뽑아갔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 시행했을 때는 일단 한 번 시행하고서 남아있는 이 넓이에서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요 넓이의 몇이야? 9분의 8만 남지. 이 넓이의 9분의 8만 남지. 이 넓이의 9분의 8. 여기에 9분의 8. 여기에 9분의 8. 여기에도 9분의 8. 여기도 9분의 8. 여기도 9분의 8. 맞아? 그럼 결론. 전체 얼만큼? 9분의 8만 남는 거지. 괜찮아? 그럼 전체 넓이가 36 곱하기 9분의 8이었는데요. 이거에 얼만큼? 9분의 8만 남는 거죠. 됐음?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하면 역시 마찬가지. 어디? 여기에 9분의 8. 여기에 9분의 8. 여기에 9분의 8만. 9분의 8만, 9분의 8만, 9분의 8만, 9분의 8만, 9분의 8만, 9분의 8, 9분의 8만, 9분의 8만. 계속 뭐야? 또 남아있는 것들 모두 다 얼만큼만? 9분의 8만 남는 거네요. 됐음? 그럼 10번 합니다. 넓이 어떻게 돼요? 36 곱하기 9분의 8의 몇 제곱? 10제곱. 됐어요? 36입니다.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거기에 9분의 8의 10제곱, 8의 10제곱, 9분의 1의 10제곱. 자, 정리 좀 해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2의 30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0제곱이요. 괜찮습니까? 지수법칙입니다. 정리하면 되겠죠? 결론 2의 32제곱 3의 마이너스 18제곱이니까요. 3의 18제곱분의 2의 32제곱 이따위로 쓰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을까요? 답 몇 번일까요? 네, 3번으로 보이네요. 끝. 괜찮을까?
그래서 지수 잘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저씨가 잘못했어요. 빨리 보세요.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쓸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 씁니다. 등비수열. 첫 번째 항 A라고 설정하고요. 공 B는 R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요. 첫 번째 항은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 AR 제곱, 네 번째 항 쭉 쓸 겁니다. 그럼 저 마지막에 몇 번째 항도 와? n번째 항도 보이겠죠? n번째 항 뭐예요? AR의 n-1제곱. 당연히 요 앞에는 AR의 n-2제곱 보이겠습니다. 괜찮죠? 하나 더. SN 또 씁니다. 등차 때도 비슷하게 한 번 더 씁니다. 근데 이번엔 그냥 쓰지 않고요. 여기에다가 공비 R을 곱해서 쓰겠습니다. 공비 R을 곱해서 쓸게요. 자, 왜 R을 곱했나요? 라고 하면 자, 써보면 알아요. R을 다 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AR,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 쭉 가서요. 마지막 얘는 AR의 n-1제곱, 얘는요. AR의 n제곱이 되겠죠. 됐지? 자, 둘이 뺍니다. 둘이 뺍니다. 자, 둘이 빼고 딱 보시면 왼쪽입니다. SN에서 R 곱하기 SN을 뺀 값인 거야. 자, 오른쪽을 봤더니 서로 빼는 순간 여기 AR이랑 얘가 없어져요. AR 제곱 소거됩니다. 얘네들도 계속 소거되겠죠? 여기서도 계속 소거가 되는 상황. 얘랑 얘도 소거가 되네요. 그럼 우변에 남은 건 A 남고요. 저기 밑에 마이너스 A R의 n제곱만 뿅 남은 상황. 괜찮죠? 그럼 이때 SN, SN 묶습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 1-R 남죠? A 묶습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 1-R의 n제곱 남죠? 맞나요? 그럼 양변에 1 빼기 R을 나눠주시면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SN은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SN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은요. 1-R분의 A 1-R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하나 더.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하면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주의사항. 분모의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R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다시요. 공비가 1이 오면 이거 분모가 0이잖아. 맞아?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R이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이 아니면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R이 1이면 어떡할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엄청 쉬워요. 왜? R, 공비가 1입니다. 첫째 항 A였어요. 두 번째 항도 A죠. 공비가 1이니까. 세 번째 항도 A죠. 네 번째도 A고요. n번째도 A가 됩니다. 뭐예요? 계속 A. 얘만 나옵니다. 맞아요? A라는 얘 자신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자,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A 몇 번 써서 더함? n번 써서 더함. 맞아? 그럼 뭔데요? 나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1-R분의 첫 번째 항이에요. 1 빼기 R의 n제곱. 마찬가지 R-1분의 첫 번째 항이에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됐죠? 자, 이때 두 개를 써드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식 1 빼기 R분의 요식은요. 여러분들이 통상 언제 쓰냐면 이때 써요. R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주로 씁니다. 왜?
분모가 양수. 그럼 얘는요. R이 1보다 클 때 씁니다. 왜? 분모가 양수. 됐죠? 그래서 분모가 양수가 되도록 둘 중에 적당한 수를 이용해서 적당한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 곱한 관계니까 같은 식 맞아요. 그래서 공비가 1보다 크면 여기다가 1보다 작으면 여기다 넣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 분모가 양수니까 부호 안 헷갈리고 문제 이쁘게 풀 수 있을 거야. 하나 더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돼요? 납니다. A만 n번 들이다 써서 더한 값이에요. 됐죠? 해서 이렇게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얘기했고요. 정리합니다. 이게 다예요.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은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당연히 나옵니다.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고요. 당연히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얘기한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요. 우리가 항상 S1 값을 관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말도 당연히 나올 거야. 자, 마지막입니다. 등차 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관찰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딱 가져가야 되는 건 요거밖에 없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값을 관찰했는데 자, 변수 n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수 자리에 있죠? 맞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지수 함수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무슨 수열이었다? 등비수열. 이때 n 밑에 누가 있어요? R, 공비가 있습니다.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었습니다. 됐나요? 다시요. 지수함수로 보입니다. 밑이 누구예요? 공비입니다. 얘는요. 다시 등비수열의 일반항 AR의 n-1제곱이랑도 다시 연결해요. 자, 일반항 관찰했습니다.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입니다. 이때 이 지수함수의 밑이 누구였다? 공비입니다. 됐죠? 그래서 AN, 일반항을 보시든 SN,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보시든 지수함수로 표현됐구나! 오유, 등비수열인가 봐. 이때 밑이 뭘 의미한다? 공비를 의미합니다. 가져가셔야 돼요. 이 내용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등비수열 이야기 그리고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보시면 원리합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는 표현인데 요거는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 좀 해드릴 거고 참고로 깊이 있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리합계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경제수학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말하는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교재 183페이지입니다. 맞죠?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좋네요. 두 번째 항이 6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48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한 값 얘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본 질문이네요.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요. 1-r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1 빼기 r의 n제곱 아니면요. r-1분의 첫 번째 항입니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얘는요. r이 1이 아닐 때요. 뭐 공비가 1인 경우에는 그냥 a만큼 n번 곱하면 되겠죠. 끝. 자, 그러면 우리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일단 공비 필요해요. 이때 생각해 봅시다. 다섯 번째 항 얘는요.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5 빼기 2죠? 몇 번? 3번이죠. 그럼 다시 48은요. 6에다가 r 세제곱 곱한 값이겠습니다. 6 나눌 수 있죠? 됐죠? 8이네요. 8. r 세제곱이 8이었구만. 그럼 공비가 몇이었다? 2였다. 하나 더. 두 번째 항이 6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몇이었다? 3이겠죠? 여기다 공비 곱하면 6 나오니까요. 됐음? 그럼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7번째 항까지 더할 거예요. 요 두 번째 식에다 쓸게. r이 2니까요.
2-1분의 첫째 항 3이고요. 공비 한개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은요. 3 곱하기 2의 7제곱이면 몇이에요? 128? 빼면 127 되겠죠. 그래서 정리 7, 3, 21, 3, 2, 6, 8, 381이 첫 번째 답이겠습니다. 끝. 넘어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비가 3분의 1이고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인 등비수열이 있대. 여섯 번째 항을 좀 구해달래요. 자, 공비가 3분의 1인 거 줬어요.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값이 40인 거 줬습니다. 우리는 여섯 번째 항이 누군지 궁금한 상황. 됐죠? 그럼 여기서 네 번째 항까지 더했다고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나도 누군지 몰라요. 1 빼기 공비의 몇 제곱? 4제곱. 이게 몇이다? 40이다. 됐죠? 정리합시다. 자, 분모는요. 이거 3분의 2네요. 그럼 좌변에 3분의 1을 다 곱할게. 그럼 A 1 빼기 3분의 1 4제곱 81분의 1이죠. 얘가요. 40에 3분의 2를 곱한 값이랑 같겠음. 정리합니다. A에 81분의 80을 곱한 값이 40에 3분의 2를 곱한 값이랑 같다는 표현이네요. 크게 한번 나눕니다. 40 나누면 여기 2만 남겠죠. 요렇게. 자, 2 한번 나누면 여기 1만 남겠죠. 요렇게요. 그럼 결론 A는요. 3분의 81이니까 몇인 거예요, 이거? 27이네요. 됐죠? 자, 첫째 항이 27인 거 알았습니다. 공비가 3분의 1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5번 곱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참고로 27은요. 3의 몇 제곱? 세제곱. 거기에 3분의 1의 5제곱을 곱하는 상황이니까요. 3분의 1의 제곱만 남겠죠?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지금처럼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대표 문제 2번입니다. 대표 문제 2번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입니다. 보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감은 잡으셔야 돼요. 무슨 수열이었을까? 등비수열. 왜요? 치수함수로 표현됐잖아. 하나 더, 밑이 몇이에요? 3이네요. n 밑에 3이 있죠? 아, 공비가 몇인? 3인 등비수열이었겠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때 우리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더한 값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렇게 해봅니다. 첫 번째 항이요. S1입니다. 됐죠? 그럼 저기 세 번째 항 구하라고 했죠. 세 번째 항이요. S3에서 S2를 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A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기할 수 있네. 그럼 S1입니다. 몇이에요? 1 넣으면 되겠죠? 3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몇이야? 6이네요. 9 빼기 3. S3입니다. S3입니다. 3 넣으면요. 3의 몇 제곱? 4제곱 빼기 3에서요. 2입니다. 3의 세제곱 빼기 3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3의 4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뺀 값만 말하면 되겠죠? 81에서 27을 뺀 값. 그럼 몇인 거예요? 54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 둘이 더한 값 60입니다. 끝.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자, 그럼 문제는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SN을 줬어요.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Sn-1을 쓸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n 대신에 n 빼기를 뿅뿅뿅 넣으면 되겠죠? 그럼 식은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둘이 서로 뺀값. 뭘 의미한다? n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서로 뺀값을 봅니다. 이렇게 되겠죠? 3의 n 플러스 1제곱에서 3의 n제곱을 뺀값. 3의 n제곱을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낼게. 그럼 남은 거 누구? 3 한 개 남아요. 빼기 1 남습니다. 전개하면 같은 거 맞죠? 지수법칙. 그럼 결론 2 곱하기 3의 n제곱. 얘는 언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함. 자, 조심하세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몇이에요? 밑이 몇인데 3이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근데 얘는 언제? 2 이상부터입니다. 해서 항상 우리는 따로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항 누구야? S1 값 말하셔야 돼요. 저기 n자리 1는 값, 여기 n자리 1는 값 몇이에요? 6인 거 확인하셔야죠. 됐음? 그리고 따로 쓴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검증합니다. 요 식에다 1 넣어봐. 몇 나와? n자리 1 넣으면 몇 나와? 6 나오는 거 맞죠? 여기다 어차피 1는 값 첫 번째 항 똑같은 거 나왔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한 줄로 n번째 항은요 2 곱하기 3의 n제곱이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만약 위에 있는 식에다 1을 넣는데 다른 값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줄로 쓰셔야 돼. 첫 번째 항이 얘인데 두 번째부터는 이런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하나 더. 얘를 보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내가 아는 건 첫째 항의 아래 n-1제곱인데 얘는 n제곱이잖아요.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n-1제곱. 맞죠? 그럼 얘는요. 6 곱하기 3의 n-1제곱 꼴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6이고요. 공비가 3인 등비수열. 이 친구 첫 번째 항 말하라고 했네요. 6이요. 세 번째 항 말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3 넣으면 되겠습니다. 6 곱하기 3의 제곱 9, 6에 54. 둘이 더한 값 몇이었다? 60이었다.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해서 어떻게 풀래요? 편하게 푸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보면서 요 냄새는 맞춰주셔야 돼. 지수함수네요. 밑이 몇이었다? 3이었다. 그럼 얘는 공비가 3인 등비수열로 일단 표현되지 않을까?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2회차 문제를 푸실 때 그때 얘를 갖고 또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참고로 등차 수열은 어떻게 나왔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표현됐죠. 이때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뭘 의미했다? 공차의 절반을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원리합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원리합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원리합계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 우리는 실제로 은행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요. 언제요? 네 가고 싶을 때요.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그냥 네가 해지하고 싶을 때요.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이런 규칙을 갖고서만 얘기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수불, 기말불이라고 해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초에, 얘는 말에. 뭘 의미하냐? 돈을 넣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연초에, 월초에 넣겠다. 혹은 돈을 연말에, 월말에 넣겠다. 둘 중에 하나로 넣습니다. 돈을 넣는 시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에 넣을래? 말에 넣을래? 자, 두 번째,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리, 복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리 계산과 복리 계산. 단리 계산은요, 단순 이자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뜻이냐면, 자, 내가 100만 원을 입금할 거예요. 이때 이자를 10%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10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럼 1년에 10% 단위로 받을 겁니다. 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10년 동안 넣어놓으면 1년에 계속 100만 원에 10%인 10만 원씩만 이자가 계속 붙는 거야. 이게 단리 표현. 자, 복리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고 있고요. 문제에서도 계속 복리로 나올 거야. 복리는 뭐냐면 이거야.
다시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넣을 거예요. 1년에 이자 10%씩 준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내 원래 있던 돈 100만 원이랑 이자 10만 원 합칠 수 있겠죠? 그럼 110만 원이 됩니다. 이거의 10%가 2년에 또 붙는 이자가 돼요. 그럼 11만 원이 붙어요. 그럼 다시 원래 있던 금액과 이자까지 합쳐서 그거의 10%가 또 이자로 붙습니다. 그거의 10%가 또 이자로 붙어요. 그 더한 거에 10%가 이자로 붙습니다. 그래서 복리라고 합니다. 이자 붙이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 예금이 있고요. 적금이 있습니다. 자,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예금은 돈을 한번 맡기고요. 일정 기간 동안 못 뺍니다.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뒤에 한 방에 돈을 찾을 때 이걸 우린 예금이라고 함. 적금은요. 일정한 주기로 돈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걸 적금이라고 해요. 실제로 적금은 평소에도 많이 얘기하죠. 한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 부었음. 몇 년짜리? 3년짜리. 이런 거. 괜찮나요? 일정한 금액을 계속 일정 주기 동안 넣는 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일단 문제 읽으면서 이런 파악하셔야 돼요. 연이율을 줍니다. 몇 퍼센트인지. 자, 연이율이에요. 1년 동안 이율입니다. 돈을 한번 넣어놨을 때 1년 뒤에 받는 이자의 퍼센트죠. 두 번째, 1년마다 이자는 복리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돈 넣는 시기를 말해주죠. 언제요? 매년 초에 넣습니다. 얼마를요? 100만 원을요. 자, 10년 동안 적립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돈을 찾는 시점은 항상 말에 찾습니다. 말. 10년째 말에 돈을 찾을 겁니다. 이때 찾게 되는 너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거야. 됐죠? 자, 그럼 보세요. 편하게 갈게요. 내가 처음 연초에 100만 원을 넣을 겁니다. 연초에 1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 거예요. 몇 년? 10년 지나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날 거고요. 2년 지날 거고요. 3년 지날 거고 4년 지날 거고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지나면 만기일이 도래하는 거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난 또 100만 원의 돈을 넣었을 거예요. 왜? 적금이니까요. 됐죠? 1년에 한 번씩 넣는다며 매년 초마다.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 이 넣었던 돈들이 쭉 이자를 붙을 겁니다. 세 번째,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100만 원 돈을 넣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얘가 이자가 쭉 붙겠죠. 자, 이때 우리 이자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다? 복리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단리 계산하는 거 잠깐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연이율이 12%예요. 내가 처음에 100만 원 넣습니다. 1년이 지났음. 그럼 이자 몇 프로 붙어요? 12% 붙어야 되죠. 붙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내가 100만 원 넣었었는데 이 100만 원에 1 플러스 100분의 12가 붙는 거야. 됐죠? 자,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돼요. 전개하면 원래 있던 100만 원 거기에 더하죠. 100만 원에 얼만큼? 100분의 12만큼. 됐음? 그럼 다음을 계산한 값이 뭘 의미한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의 돈은요. 100 곱하기 1.12가 될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단위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것만 보시면 돼. 1년 넣습니다. 100만 원을요. 그럼 이자 얼마예요? 12%니까 12만 원 되겠지? 맞아? 그럼 1년 지나면 이자 12만 원 붙어요. 2년 지나면 또 이자 12만 원 붙어요. 3년 지나면 또 이자 12만 원 붙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10년 내면은 12만 원씩 10번 붙어요. 하고 끝나는 거야. 됐음? 그럼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 지났을 때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1 곱하기 1.12가 되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때 금액은요. 100 곱하기 1.12. 이 금액에 1.12가 또 붙는 거야. 됐음?
그럼 1년, 2년, 3년째 됐을 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0 곱하기 1.12가 한 번 더 곱해줘서 세제곱이 됩니다. 받아들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흐릅니다. 그럼 처음에 뒀던 100만 원은요. 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의 이자를 받겠죠? 그럼 이때 처음 넣었던 100만 원의 원리 합계는요. 100 곱하기 1.12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2년차 때 넣었던 내 돈 100만 원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서 이자를 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에 넣었던 것보다는 1년치 이자는 덜 받죠. 1년 뒤에 넣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넣었던 내 돈 100만 원은요. 마지막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100 곱하기 1.12의 9제곱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세 번째에 넣었던 내 돈 100만 원은요. 마찬가지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100 곱하기 1.12의 8제곱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쭉 넣었던 100만 원들 이자가 받겠죠? 그럼 마지막 연초에 넣었던 100만 원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연 말에 찾기로 했으니까 1년 가득 채운 거죠. 그럼 얘도 이자 한번 붙어서 100 곱하기 1.12가 되겠네요. 그럼 결론. 여기 끝에 있는 이 값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네가 지금까지 냈던 그 돈들의 이자와 원금을 다 합친 금액이 되겠네요.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무슨 수열? 등비수열. 첫째 항이 누구? 100 곱하기 1.12. 공비는 누구예요? 1.12를 계속 곱해서 쓰고 있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1.12 R-1분의 첫째 항 둘이 곱한 거 첫째 항이죠. 112 1.12가 공비인데 항 몇 개 써져 있어요? 10개 써져 있네요. 계산합시다. 됐죠? 문제는 1.12의 10제곱을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항상 1.12의 10제곱 같은 까다로운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미리 계산해 줬어요. 그러면 3.1로 넣어서 계산하면 0.12분의 112 곱하기 3.1에서 1 빼니까 2.1 해주시면 되겠고요. 분모와 분자의 편의를 위해서 100을 곱하면 12분의 112 곱하기 210으로 바뀌겠죠. 3을 나눕니다. 됐죠? 4를 나눌게요. 4를 앞에다 나누는 게 나으려나? 뒤에다 나눌까? 앞에다 나눌까? 뒤에다 나눌까? 몰라. 2 나눌게요. 2 나누면 여기 35. 여기 또 2 나누면 56 이렇게 되겠죠. 결론 35 곱하기 56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56이랑 35를 곱해 주시면 6, 5, 30, 5, 25, 80이고요. 6, 3, 18, 3, 5, 15, 6이네요. 계산은 몇이에요? 1,960만 원. 이게 10년 후에 받게 된 여러분들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100만 원씩 10년 동안 넣어야지 1000만 원입니다. 됐죠? 근데 처음에 넣었던 돈 이자 받고요. 두 번째 넣었던 돈도 이자 받아서 다시 계산해주면 1960만 원이 나온다는 거. 이유는요. 이자의 개념이 있으니까요. 금리 인상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원리합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7, 8번 같은 것도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번, 8번 모두 매월 초에, 매년 초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이율과 월이율 구별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거기에 맞게 식 세우고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러면